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특별히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 권지웅 전 위원장을 대신해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기국회 첫날 이재명 대표에게 날아든 검찰 소환장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야당은 명백한 정치보복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늪을 탈출하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결사항전 태세인 반면에 여당은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서면 조사를 시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제 9월 9일이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소환을 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청년 정치인들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문성호 대변인입니다. 우선 이런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것들이 아니라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던 의혹들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경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 보인다, 수사를 해볼 만큼의 혐의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수사를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소명할 것이 있으면 수사에 떳떳하게 응해서 뭐 소명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혼성이 있는데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백현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유형 너무 많아서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건 좀 차후에 좀 하나씩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엉뚱한 꼬투리다라는 그 입장 발표를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저는 뭐 잘못이 있으면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명명백백하게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소환, 정확히 말하면 출석 요구를 받은 건은 그 백현동 땅 관련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소환을 받았는데 네.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의 백현동 땅을 팔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감에서 지금 국토부의 협박을 받고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 협박이라는 표현이 압박일 수는 있겠지만 협박은 아니다. 이건 허위 사실이다. 해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직무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고 예. 이제 그 주장을 한 게 이재명 대표였죠. 예, 그게 네. 그게 이제 국토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직무유기다라고 협박을 받고 한 네. 거다라고 했는데 이 협박이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2020년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정책보좌관한테 문자를 보내던 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진이 찍힌 게 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법령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 내가 지금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무슨 논평을 냈냐면 이건 윤석열 총장 보라고 보내는 문자다. 비열한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보라고 보낸 문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장관 정책보좌관한테 보낸 건데 네. 이걸 언론이 마음대로 찍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안 맞죠. 그리고 비열한 협박이라는 것도 안 맞아요. 규정 찾아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고 뭐 추미애 장관이 형법 283조에 해당하는 그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논평을 냈다라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네. 정치적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정치적 표현인 거고 어떤 것은 사법적 절차다라고 지금 정부와 여당의 규범을 너무 우습게 구부리는 게 문제예요. 그 핵심적인 거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당 대표한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는 뭐 양도구육 같은 것은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1인 1만 원 같은 것은 뭐 그냥 정치적 표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규범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부리는 행동 때문에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거면 역풍을 맞겠죠. 네. 네, 오랜만에 OX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앞에 팻말이 있습니다. 자, 침묵을 하던 이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는 당초에는 그 검찰에 출석을 해서 정면 돌파에 나설 그럴 분위기였는데 주변의 만류로 장고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O, 불출석할 것이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X와 O로 갈렸네요. 갈렸습니다. 네. 저 먼저 X로 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저는 뭐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지금 불렀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서면 조사에 관련돼서 한 3건 정도가 있는데 2건은 제출을 했고 1건 정도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굳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그 사진을 추석 밥상 앞에 선물하기보다는 뭐 정상적으로 서면 응대로 서면 질의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불출석할 것이다. 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저야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책임감 있는 공당의 대표라면 본인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의혹들을 국민들 앞에서 저는 떳떳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조금 사실관계하고 다른 것이 아까 얘기했던 허위 사실에 대해서 뭐 이것은 그런 말 자체는 있었지만 이걸 협박의 의도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뭐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이 다르다면 그건 수사 과정 중에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뭐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런데 뭐 협박의 의도가 없었냐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명할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뭐 본인들끼리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편, 시간이 네. 좀 더 뭐 넉넉히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편 그 윤석열 대통령은요, 요즘에 뭐 민생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없다라면서 그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사실상 그 말을 아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겠죠. 일단 민생을 잘 안 살피고 있고요. 신문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도 웃긴 게 하루 종일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 그걸 꼭 안 본다고 보고를 못 봤나요? 그건 거짓말인데 다만 이 수사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가타부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게 맞죠. 그래서 뭐 메시지가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저런 태도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동감하는 바인 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를 뭐 상대방 측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꼭 내부에서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에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외에도 대장동 판박이로 이제 불리는 위례 신도시 사업 그리고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포함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이제 10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를 향한 검경 수사의 칼날이 어떻게 두 분은 이제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현실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 호가 이제 출범하자마자 흔들리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문성호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이런 허위사실 지금 유포 사건도 워낙 사건이 많은데 지금 이제 질문은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이니까 근데 이런 어떠한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져 있는 의혹들이 뭐 오늘 내에 생긴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도 사실 의혹 자체는 있었으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대표 선출을 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은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수사와는 별개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조금 앞날이 어둡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오늘도 보도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로 보고 있는 시세 조종성 주문 가운데 한 51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다. 이런 게 지금 밝혀졌어요. 그 말은 검찰 스스로가 작성한 범죄 일람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오류다라거나 아니면 그 범죄 일람표에 따라 혐의가 있어 보이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다. 이 결론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근데 둘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에 동의하는데 그게 편파적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좀 물음표가 띄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은 한 분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추석 전에 비대위 시즌2라는 로드맵을 짠 국민의힘 오늘 당원 개정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박수 추인을 해서 만장일치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새 비대위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 만장일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뭐 제대로 된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의결한 만장일치가 뭐 과연 만장일치로 볼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당내 혼란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도 어쨌든 사태를 해결하는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씩 이제 좀 수습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하은기 전 대변인. 그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 도로 비대위라는 그 표현을 써도 될까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그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추석 민심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백의종군 거짓말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핵심은 그겁니다.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뽑은 당대표를 몇몇 사람들이 위력을 발휘해서 뒤집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민주적 절차에 맞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문에서 그 얘기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체제로 돌아가서 최고위를 꾸린 다음에 그다음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처분 인용 결정문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계속 우리가 비상 상황이 맞다. 그러니까 상황에 지금 그 규범을 끼워 맞추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이게 지금 백의종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끔 하는 그 당의 총체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내진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이제 또 해볼 텐데요. 그 새 비대위 출범의 최종 관문격인 전국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또다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연일 그 친정을 상대로 법적인 그 맞불을 놓고 있는 이 전 대표인데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 가처분 인정 결정문이 사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만큼 뭐 이렇게 분분하게 나온 결정문이 아닙니다. 네. 사실 어떤 법리적인 결정은 명확한데 지금 저희 당에서 그걸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제 이 대표가 다시 낸 가처분도 다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가처분의 이제 결정에 따라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다시 지도부를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어차피 지금 어떤 규정사항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분분한 경우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의총에서 한다든지 뭐 전국 상임위에서 한다든지 일부 인원만 가지고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뒷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절차를 좀 무시하고 한다라고 치면 그냥 이준석 대표 재신임을 당원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아무도 뭐 진행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무래도 저희 내용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 걱정하고 상태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반대 입장이라는 말씀. 제가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네. 다시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수습 국면으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 것이다. 절차, 라는 또 법적인 문제가 네, 하자가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 정당은 법과 원칙, 보수적인 절차, 뭐 준수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부 규범조차 자기들이 만든 당원조차 무시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국민이 지금 왜 국민의힘의 당원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당원 꼼꼼히 보니까 아까 전에 문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 내에 이미 그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싶으면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자신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징계를 한다든지 뭐 당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윤리위가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경찰이 이 전 대표 성접대 의혹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가 아무래도 사면 초과에 빠진 것 같은데 향후 이 전 대표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검찰 뭐 수사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경찰 수사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보니까 믿기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대표직을 던지면은 경찰 수사도 정리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이라면 이거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추가 징계도 마찬가지인데 당내에서 하는 추가 징계가 결국 양두구육, 뭐 삼성간호 이런 표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선쯤에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당시 후보의 1인 1망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처럼 집행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이거는 아마 추가 징계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뭐 이 대표에게 크게 불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윤리위 관련해서 이야기는 이전에 이제 이 대표가 뭐 이런 성접대 의혹으로 인해서 뭐 당내에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다. 이것이 이제 윤리의 징계 이제 어떤 명분이었죠. 이것은 사실 당내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어떤 수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어떤 발언이나 이런 데서 이제 표현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당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윤리위가 저는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에 보였던 모습들 때문에 윤리위가 국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좀 잃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뒷말이 다시 또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네, 이 전 대표의 운명을 지금 전망 또 예단하기에는 좀 이제 상당히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